네. 그래서 138번을 조회해서 가보시면 여기 전도금이라고 있는데요. 전도금, 이 개정 과목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는 전부 글자색이 흰색으로 보여서 빨강색 개정 과목인지 검은색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다른 셀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빨강색이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 앞에 막이 하나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입력을 덮어쓰기 타자를 하면은 여기에 입력이 안 되고 저기 상단 어느 구석에서 글씨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키를 한번 툭 치는 거예요. 컨트롤 F1. 그리고 여기다 타자 하시면 바로 타자가 됩니다. 소액 현금 엔터 하시는 거죠. 네, 컨트롤 F1. 컨트롤 F1. 거기 자판은 조금 특이한 자판이라서요. 네, 노트북 키보드처럼 컨트롤과 여기 FN 키, 이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세요. 예, 그리고 이제 타자예요. 네. 자, 이 키보드는요, 컨트롤 F1 할 때는 컨트롤과 여기 FN 키, 두 개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 네. 이제 타자 하면 돼요. 네, 타자 하시면 타자. 타자 하시면 됩니다. 네, 눌러놓고 그냥 타자하면 아무 반응 없어요. 그냥 타자하시면 입력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노트북 키보드에는 컨트롤 키 옆에 FN이라는 키가 있잖아요. 지금 저쪽 끝에 있는 하얀 PC는 그 노트북 키보드하고 구조가 같아서 컨트롤 FN 키 누른 상태에서 F1. 네. 일반 키보드에서는 그냥 컨트롤 플러스 F1 키. 일반 키보드는.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수행 3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행 3번은 뭐냐?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 설정을 수행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 32번 추가하고 또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 역시 32번 추가하고 그래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걸 해봤는데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개별 차량별로 보험료, 차량 유지비 이런 것 등을 집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보통 다른 비용은 말이죠. 개정 과목별로만 집계하거든요. 보험료 얼마, 차량 유지비 얼마 이렇게. 그런데 관리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위에 추가적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항목을 넣어가지고 차량별로 차량 유지비를 세분화해서 집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도 차량별로 세분화해가지고 집계한다. 네, 그런 의도가 여기 관리 항목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료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821번 보험료. 그러면 여기 코드 난해를 코드 있는 셀을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821 하면 821번으로 바로 가고요. 822번은 살짝 여기 스크롤 바를 내려보면 바로 밑에니까 822번 있죠? 두 군데다가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개정 과목의 구성을 보면은요, 코드가 맨 왼쪽에 일단 코드가 있고 두 번째 열에는 개정 과목이 있고
세 번째 열에는 구분이 있고, 네 번째 열에는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다섯 번째 열에는 그 코드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 열에는 관계 코드라고 그래서 어떤 차감 계정 같은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관계 코드, 우리가 아직 사체는 안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배운 거 가지고 한다면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자, 바드롱 110번. 그런데 밑에 대손 충당금 111번에 구분은 차감이고 여기 관계라는 코드에 110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감 계정인데 110번에서 차감한다, 이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코드는 차감 계정을 만들 때 코드가 나란히 없더라도 110번, 111번 이렇게 나란히 안 만들었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코드를 사용했더라도 여기다가 차감 계정을 정확히 코드를 넣어주면 해당되는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건 그겁니다. 자, 821번으로 다시 가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관리 항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그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 외에도 표준 코드, 표준 재무제표의 항목, 출력용 명칭, 영문 명칭, 이런 것을 계정 과목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코드, 표준 재무제표 항목, 표준명, 이 부분은 어디에 쓰이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세법에 의해서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법인세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에서 작성한 회계 정보를 법인세 세무 조정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조정으로 가져갈 때는 여기에 있는 코드와 여기에 있는 계정과목명, 이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 세무조정용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영문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문 재무제표를 만든다든가 이러려면은 영문 명칭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영문 명칭을 등록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관리 항목에, 자, 그러면 보험료 옆에다가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료의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하거나 F2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 항목 팝업창이 나오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항목에서 32번을 찾으면 돼요. 여기 코드 순으로 맨 밑에 32번이 있습니다. 네, 32번.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를 동그라미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하라고 그랬죠? 네, 32번 차량 유지비 선택하시고 관리 항목에서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고 32번이 맨 밑에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서 확인,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난다. 네, 이와 같이 나타나면 잘 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 3번의 수행을 마쳤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FAT 1급 시험에 기초정보 관리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또 연습을 여러 번 하게 될 거고요. 자, 수행 결과 밑에 나오는데 우리가 입력했던 것과 똑같은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빨강색으로 된 계정 과목은 수정하려면은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입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수행 팁에 있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2절 전기 2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2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에 없으므로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등을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의 자료를 2월 받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기 2월 작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러한 메뉴를 이용해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다 했지만 2월 받는 작업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계속 사업자라는 건 우리가 지금 제6기거든요. 이번이 주식회사 3일 패션은 우리가 앞 시간에 여러분들 회사 등록할 때 제6기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회사가 설립된 지 6년 차 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로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5기 즉 2019년도의 자료는 지금 우리 이 전산 시스템에 전혀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를 전기 거를 가져와야 돼요. 전기 거 꼭 필요한 거. 그런데 전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처음으로 이 더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수기로 입력해 줘야 된다. 만약에 전기부터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은 전기의 장붐을 마감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차기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처음 도입하는 경우에만 입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입력을 해 볼 겁니다. 자, 본 작업을 통하여 각 계정별로 전기 잔액을 2월 받을 수 있으며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다. 당해년도에 개업을 한 사업자나 단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기 결산을 하고 마감 작업을 한 사업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제대로 설명했죠? 근데 여기서는 좀 살짝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하여, 입력한다는 말이 있군요. 입력하여 단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는 메뉴다. 말이 맞네요. 앞에 입력한다는 말도 있으니까. 입력을 해야 단기 장부에 전기 2월이라고 표시돼요. 그 자료가. 외상매출금 가면은 외상매출금 장부에 전기 2월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겁니다. 이걸 입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없다 이거죠. 지금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한번 외상매출금 계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거부터 이렇게 계정 과목을 그냥 전부 보죠. 하나도 없네. 장부가 하나도 없으니까.
데이터가 한 건도 없으니까 아예 조회도 안 되는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고 일로 와보면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초기 이월을 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보면 점표를 하나도 입력 안 했지만 첫 줄에 어떻게 나올까요? 1월 1일 전기 이월 얼마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료를 좀 입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입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08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입력할 때는 코드를 109번 써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대손 충당금이 있지만 111번 대손 충당금은 다들어움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111번 대손 충당금은 다들어움 차감 계정으로 입력하라. 건물도 건물 202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검색하면은 굉장히 코드가 여러 개가 나올 텐데 203번이 건물의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이 그겁니다. 대손 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므로 해당 자산 계정 과목 코드 번호에 바로 아래 코드 번호를 선택하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올바르게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차액이 0이 나와야 돼요. 다 입력했는데 차액이 0이 아니면 어딘가 틀렸다 하고 잘 수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에 있는 2019년 재무상태표, 즉 제5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할 텐데요. 여기서 입력하는 요령 한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유동자산 1억 2,137만원 이런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당좌자산 1억 1,087만원 이것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입력하는 것이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최하위에 있는 계정 과목별로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부터 여기까지 쫙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당좌자산 얼마 이 합계를 오른쪽에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유동자산을 다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유동자산 합계 딱 보여줄 거고 재고자산 여기 상품 입력하면 재고자산 합계가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굵은 글씨가 대개 계정 과목의 그 분류죠.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항목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집계되는 항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는 글씨로 되어 있는 계정 과목별로 요 숫자들을 입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밑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할 때 왜 숫자가 두 개지? 네, 이 앞에 겁니다. 이 앞에가 감가상각 누계액인 거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48750은 뭐냐? 장부금액이죠. 건물의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금액이 오른쪽 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예, 건물에 5천 입력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에 125만원 입력하면 지가 알아서 장부금액은 알아서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을 입력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다 있는 숫자는 왼쪽에 있는 걸 입력한다. 그런 얘기죠.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 왼쪽에 비어있죠?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이게 장부금액이에요. 요걸 넣어버리면 되고요. 비품은 네, 왼쪽에 있죠? 취득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요 두 개만 입력한다. 이거. 그러면 요거는 입력을 안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 잡으셨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서 보시게 되면
당기순이익 이런 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이 당기순이익은 이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5,029만 원 안에 2019년도 당기순이익 2,718만 8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다가 표시를 보충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거는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작년도 결산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기의 회계 자료에다가 이걸 2월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할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이걸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자, 계정 과목을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요 딱 하나는 계정 과목을 이름을 변경한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꿉니다.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된 이익잉여금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바꿔서 입력한다. 네, 그 두 가지예요.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여기 굵은 글씨 항목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계정 과목과 숫자만 넣어라.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 계정 과목 그대로 넣지 말고 이름을 바꿔라.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여기에 있죠. 계정 과목 및 조계 등록 바로 밑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텅 비어 있고요. 2019년 탭에다가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할 겁니다. 여기다 입력을 하면 아까 차익이 0 나와야 된다는 이 자리가 지금 아무것도 입력 안 했으니까 현재 0 나와 있는 거고, 다 입력하고 나서 여기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쫙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집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아시겠죠? 네. 그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현금을 넣어야 되는데, 현금 코드란에서 현금 코드를 아는 사람은 그냥 현금 코드를 바로 입력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직 모르죠? 그러면 코드란에다가 계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해요. 그러면 현금이 두 글자밖에 안 되죠? 엔터. 그러면 여기 딱 도움말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를 놓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입력된 거예요. 또 한 번 엔터 치면 커서가 자기 입력될 자리를 찾아갑니다. 숫자. 거기다가 자, 숫자 입력할 때 1280만원 어떻게 입력합니까? 12800 한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예, 콤마 뒤에 있는 동그라미 3개 입력할 때는 플러스 키로 빠르게 입력하신다. 자, 당좌예금 코드 아는 분은 그냥 직접 입력하세요. 모르는 분은 두 글자 당좌 엔터. 그러면 102번 당좌예금 보이네요? 엔터 치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치면 자기 입력될 자리를 찾아간다 이거. 거기다가 38950 플러스. 예. 그리고 엔터 치면 내려오고, 보통예금도 알면 코드 모르면 보통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찾아가고 41626 플러스. 요령하셨죠? 네. 이제 각자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입력하고 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할 때는 검색을 하면 안 돼요. 202번의 다음 번호를 그냥 입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건물 입력하고 나서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할 때는 검색하지 말고 그냥 203 이렇게 다음 번호 타자하세요. 다 입력하시면 밑에 이게 0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산 총계, 그리고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이것이 책에 있는 재무상태표하고 똑같을 거예요. 시대금액에서 재산 충당금 빼고 장부금 입력할 때 노트까지를 자산 총계는 14283 자산 총계 이거 142 199인데 자산이 뭐가 많이 빠져요. 네, 유동자산은 맞나요? 10982 유동자산. 유동자산 틀렸네. 현금 맞는 거 보고 상자에 총계 임기 면역이 치료고 예산 예상 매출고 탄력이 예산 출산금이 아니지. 이쪽 것만 입력하는 거. 이건 입력하는 게 아니지. 82,000이지 거기가. 거기 받으러 온 재산 충당금도 마찬가지. 예. 장부 금액을 넣어버렸네. 예산 충당금을 넣어버렸는데. 그렇게 쳤잖아.
그러면 감가상각 요계획도 그랬겠는데 건물에 203번 감가상각 요계획 고쳐야 되겠네. 그 감가상각 요계획. 그 비품의 감가상각 요계획도 고쳐야 되겠네요. 비품 그 밑에 감가상각 요계획 160만. 여러분 입력하실 때 창을 최대로 키워놓고 쓰는 게 유리합니다. 예, 줄여놓으면 뭔가 가려지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미처 못 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을 최대로 키워놓고. 자, 입력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없으셨나요? 그래서 정확히 입력을 했다면 일단 차액이 0 나오는가 일단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입력 다 끝나고. 그리고 그래도 좀 체크해 보고 싶다 그러면 154페이지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차변 맨 끝에 있는 자산총계와 대변 쪽에 있는 중간쯤에 있는 부채총계 그리고 자본총계, 아니면 부채총계, 자본총계 따로 볼 게 아니라 대변 맨 밑에 있는 부채와 자본총계, 이거를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이거를. 네, 입력 다 끝났나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다 입력함으로써 이게 자, 입력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기의 자료를 2월 받을 수 있다, 2월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입력해서 당기에 필요한 전기 자료를 2월 받게 된다. 2월 받았나 한번 장부에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우리 장부 중에 총계정 원장을 가도 되고요, 그냥 네, 아까 계정별 원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계정별 원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계정별 원장에서 엔터를 계속 쳐보세요. 그냥 계속 엔터를 칩니다. 그럼 모든 계정 과목이, 아까는 엔터를 제가 쳤을 때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었는데, 지금은 계정별 원장에서 계정 과목 전체 금액도 전체 했더니 계정 과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금 재무상태표를 입력함으로써 이런 원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원장, 자, 당좌예금의 전기이월은 이만큼이다. 보통예금의 전기이월은 41-61600이다. 단기매매증권의 전기이월은 700만원이다. 이런 항목이 다 만들어졌죠. 전기이월이라는 건 뭐예요? 전년도에 차기이월이 넘어온 거야. 예, 차기이월이. 그러니까 장부를 마감하는 상태에서 차기이월, 전기이월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걸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총계정 원장 클릭하시고, 예, 날짜는 1년 거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계정 과목에서 그냥 엔터 모두 보여요. 네. 자, 왼쪽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순서대로 보이는데, 총계정 원장은 아까 계정별 원장하고 다르게 이렇게 월별로 딱 나와 있어요. 월별로. 자, 월별로 나와 있는 자료 맨 상단에 전기이월이라는 항목이 하나씩 만들어져 있죠. 예, 이 전기이월, 이것이 지금 방금 입력한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입력할 게 있습니다.
자, 수행 결과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네. 특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그대로 입력할 때 여기 있는 부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개정 과목 그대로 쓰지 말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고쳐서 입력한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 여기 수행팁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시험에서는 개정 과목이나 금액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쪽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예. 이걸 다 주고 한꺼번에 다 입력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뭔가 틀리게. 뭐 600만 원을 60만 원이라고 입력했는다든가 600만 원을 900만 원이라고 입력해 놓고 고치라고 나오는 겁니다. 고칠 게 많으면 3개, 많으면 3, 4개, 적으면 한 2, 3개 이렇게 고치도록 나올 거다. 자, 이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는요 2월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2월 작업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왜 입력하느냐? 우리가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비교식 손익계산서. 그래야 복류생비가 전기는 2,500만 원인데 단기는 얼마로 변했지? 이게 전기와 단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는 어떻게 비교식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이건 입력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2020년도 장부를 처리하는데 이 값이 넘어와서 뭐 이용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손익계산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단기에 결산해서 마감하면 단기로 끝. 차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까 입력한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재무상태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장부가 구성이 안 돼요. 새 장부가. 전기 2월이 없으니까 장부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익계산서, 복리후생비, 상품 매출 원가 이것이 올해 영향을 안 주죠. 작년 결산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입력하느냐? 비교식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적은 그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자, 이걸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요. 역시 굵은색은 입력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굵은색이 입력할 게 몇 개 보이네요. 한 개 보이네요. 요거. 이거는 굵은색이지만 상품 매출원가가 하나의 개정 과목이에요. 비용 중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입력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입력하면 팝업창이 쭉 나와가지고 기초 얼마, 단기 매입 얼마, 기말 상품 얼마 입력하는 칸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금액을 쪼로록 입력해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했기 때문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미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이라고 우리 재고자산의 상품이라고 입력했던 숫자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은 손익계산서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이거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갔더니 1,050만 원이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50만 원만 넘어와 있더라 하는 말은 뭐냐?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이거 고치려면 여기서는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치고 오면 여기 고쳐져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마 실수 안 하고 제대로 입력해 놨을 거예요. 아까 실수했다면 아까 밑에 제로가 안 나왔을 테니까. 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자꾸 틀리게 넣어놔요. 고치는 줄 아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요게
특별히 이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 고치는 일이 앞으로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 때는 이거 고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자, 이건 굵은 글씨지만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이제 가는 글씨를 쭉 입력하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맨 밑에 가보시면 굵은 글씨인데도 또 입력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법인세. 법인세 등이라는 게 하나의 개정 과목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럼 굵게 했느냐? 이게 손익계산서의 구성 중에 굵은 항목이 손익계산서의 뼈대를 이루는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 구성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이렇게 외우셨죠? 맨 위에 매출액, 그 밑에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예,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손익계산서 구성을 외우세요라고 책에서 어느 페이지에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그 양식이 이 손익계산서의 굵은 글씨입니다. 이 굵은 글씨. 이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예요. 이 굵은 글씨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굵은 글씨로 된 구조는 반드시 암기돼 있어야 돼요. 예, 암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건 빼면 뭐가 나오고 어떤 거 빼면 뭐가 나오는 거 이걸 암기해놓으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빼야 될 것이 대부분인데 더해야 되는 게 중간에 하나 있죠. 여기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에다 더하잖아요. 더했다가 영업의 비용은 빼주잖아요. 예, 계속 빼주는 건데 하나는 중간에 더하는 게 영업의 수익은 이익에다 더하는 거예요. 맨 위에 매출액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계속 빼가는 거예요. 빼가지고 뭐 구하고 빼가지고 뭐 구하고 빼서 뭐 구하고 그런데 중간에 더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영업의 수익은 영업이익에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뭐 대부분 다 외우신 것 같은데 혹시 아직 못 외우신 분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5일 안에 2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회계 기초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기간상으로는 짧아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무려 학원에 나와서 몇 시간씩 하십니까? 4시간씩 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오고 가고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5, 6시간을 지금 이 공부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투자하는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한 과목을 가지고, 예? 한 과목을 가지고 4시간씩 공부해 보셨어요? 네. 한 과목을 4시간씩 25일간 공부해 보세요. 한 3년 공부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 공부로 말해요. 우리 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한 과목 하루에 많이 해야 2시간 하잖아요. 네, 한두 시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은 짧지만 양은 굉장히 많다. 여러분이 지금 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100시간을 투자한다 이거죠. 오고 가고 출퇴근하는 시간 빼고 100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입력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입력하고. 자, 어디로 가시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밑에 있어요. 네, 이렇게 양식이 딱 나옵니다.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그 구성이 만들어져요. 여기다 입력한 숫자가 이쪽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자, 맨 먼저 매출액부터. 상품 매출이죠, 매출액이. 상품 매출. 네, 401번. 500516.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넣는 거다, 이겁니다. 상품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그러면 이 표가 나오죠?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맞았으면 이걸 닫아주면 돼요. 입력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확히 입력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단기 순이익이 맞으면 정확히 입력한 거예요. 저는 아직 왜 틀렸네. 저는. 수도광합이 제 것은 수도광접이 틀렸어요? 네, 815 없어요. 그래서 틀렸네. 네, 저는 많이 빼먹고 입력했네요. 네, 그래서 입력할 때 중간에 빠진 거 있다. 그럼 밑에다 입력하면 돼요. 나중에 이걸 닫았다가 새로 들어와 보면 이 코드 순서대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중간에 저는 지금 차량 유지비 요쯤에 입력하는 건데 누락했거든요. 그럼 맨 밑에다 넣어놓으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언제까지 수정해야 되느냐? 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단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단기 순이익이 안 맞았다는 것은 아직 덜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 단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수정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다 입력하라는 건 안 나와요. 막 뭔가를 빼먹었다든가, 자, 빼먹기 좋은 거, 법인세 비용 이런 걸 많이 빼먹어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를 틀리게 해놔요. 상품 매출원가를 틀리게 해놓으면 클릭해보면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게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사실 이런 데도 값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시험에 이건 내질 않아요. 예,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 기초상품 재고액, 당기상품 매입액, 그리고 기말상품 재고액.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이나 당기상품 매입액을 수정하는 문제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예, 기출문제에서. 그런데 기말상품 재고액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자꾸 여기서 고치려고 그래요. 예, 여기서는 못 고친다고 그랬죠, 제가. 손익계산,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지 고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쳐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거 고치고 여기 와서 보면 이렇게 고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 중에서 한두 개 숫자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찾아서 올바르게 숫자를 넣어주면 돼요. 빼먹은 거 있으면, 빼먹는 거는 법인세 비용 빼먹는 경우가 참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초기 2월에 관한 기초정보관리에서 초기 2월에 관한 것을 하는데 전기분 손익계산서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